안녕하세요. 돈 잘 버는 30 후반 여자예요. 그리고 이혼녀고요. 처음부터 삭수가 없죠? 건방지게 들렸다면 죄송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30 후반 이혼녀예요 이러기에는 너무 제가 초라해 보여서 말이에요. 그나마 자랑거리를 찾다 보니 돈 잘 버는 거 말고는 없네요. 근데 뭐해서 돈을 많이 버냐고요? 저는 종로 쪽에서 활동하는 인간 강사입니다. 따로 학원을 차린 건 아니고요. 온라인상에서 주로 공무원 시험 수업을 하고 있죠. 나름 인지도가 있어 업대 연봉 오프라인 스타 강사 안 부럽습니다. 제 직업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히 말실수했다가 정체가 들통나면 안 되거든요. 저 돈 한참 더 벌어야 하거든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사연은 전 남편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멋지고 귀엽고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찌질하고 등신 같고 애 같은 부분들 뿐이네요. 이래서 콩깍지가 무서운 거고 여러 인생 망치는 주범 아닐까요? 일단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 다 계시긴 한데 경제력이 약하셔서 계속 돈에 쪼들리며 살아온 남편은 대학교는 아예 엄두도 못 냈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식당에 주방보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남편의 직업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방보조로 일하다 요리사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참고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얀색 긴 햇모자를 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셰프라고 부르고 그냥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요리사였던 남편은 20대 후반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요리만 하다 끝낼 돈 없다라고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인생을 바꿀 만한 방법을 찾다. 결국 선택한 것이 공무원 시험이었고 남편은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을 끊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럼 다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여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남자들에게 묘한 환상을 주기도 하고 제 외모가 어디 가서 크게 꿀리는 편도 아니라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저는 온라인 강의를 주로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출퇴근하는 오프라인 학원에 적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종로에 있는 한 학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직장인들이었고 당연히 저는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심지어 수강생들 중에 몇 명은 직접 제게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나이가 수강생이 더 많을지라도 일단은 사제관계를 맺은 이상 학원 내에서 강사와 수강생이 사귀는 건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듣던 남편은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남편이 힘든 식당 일을 하고 없는 시간 쪽에서 수업을 들으러 학원에 왔기 때문에 아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관심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것도 몰랐던 저는 왠지 모를 오기가 생기더니 그때부터 자꾸 남편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관심이 가는 저를 어쩌지 못했고 결국 제 관심을 눈치챈 남편과 비밀 연애를 시작했네요. 모든 학원이 다 그렇겠지만 아무리 학원이라고 해도 일단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는 어찌 보면 스승과 제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사와 수강생이 사귀는 건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몰래 사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귀고 싶다고요. 그러더니 덜컥 학원을 옮겼습니다. 저보다 3살 연하였던 남편은 그렇게 1년 후에 제 배우자가 되었는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남편과 제 사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반대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의 직업이 너무도 불안정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곧 30인데 이제 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랑 하는 결혼을 누가 찬성하겠어요. 거기다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저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가 날 거다 라면서 어찌나 반대들을 하던지 솔직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이 차이가 나면 뭐 어떤가요? 꼭 남자가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더 많이 벌면 남자가 집안일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만 좋으면 저는 아무런 상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돈 벌고 남편이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쪽이고요. 거기다 남편이 집에서 계속 논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니 나중에 같이 일하게 될 거라 그렇게 크나큰 착각을 했었네요. 실제로 결혼도 반반 결혼이 아니라 제가 살던 28평 빌라의 남편이 혼수 마련해서 진행했습니다. 뭐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을 리가 없던 것, 그것까지도 전 감안했기에 실망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꼭 여자가 더 많이 해가면 꿀리는 결혼이라고 스스로들을 비하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일단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해두었어요. 당시 다니던 식당은 그만두라고요. 대신 공무원 시험은 딱 1년 기회를 준다고 말이에요. 죽어라 공부해서 1년 안에 결판을 내라. 그때까지는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만약에 실패하면 바로 뜻을 접고 다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진짜 1년 동안은 돈 때문에 눈치 볼 일 전혀 없게 했어요. 제 입으로 약속한 거니 당연히 지키는 게 또 맞고요.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줬습니다.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며 인근 대학교 공개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남편에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걱정 말고 사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거나 집에 있는 날에는 1대1 수업도 빡세게 시켜줬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샤워 딱 하고 소파에 누워서 맥주 마시면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건데 그것마저도 남편 공부시킨다고 일절 끊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 시어머니 역시 제게 뭐 하나 아쉬운 소리를 못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 아들 먹여 살리고 공부까지 시켜주는 며느리한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3시간 넘게 고속도로로 가야 도착하는 아주 먼 곳에 계십니다. 제가 요리를 아예 못합니다. 거기다 요리사 출신 남편이 있는데 제가 음식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했어요. 거기다 종종 멀리 계신 시부모님을 위해 솜씨를 발휘하더라고요. 장조림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아찌, 젓갈류 등등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밑반찬을 아주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간 날 때는 같이 갔고요. 시가에 도착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짐도 다 풀기 전에 근처 마트 가서 음식 재료들을 구입하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최고급으로만 구입해요. 호주산 소고기는 쳐다도 안 보고 무조건 한우만 사고요. 냉동 생선도 안 삽니다. 싱싱한 재료가 없으면 아예 사지를 않아요. 하다못해 먼 샐러드에 뿌릴 드레싱을 만드는데 자기가 찾는 우유가 없다면서 짜증을 내길래 다른 우유로 하라고 했더니 거럭 성질을 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요리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말라길래 속으로 우유가 다 똑같이 애지간히도 까탈스럽게 구네라고 생각했네요. 아무튼 남편이 시부모님 댁에 내려갈 때면 식재료 값으로만 몇십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뭔 이름도 못 들어본 희한한 음식도 해주고 해신탕, 닭백숙 등등 시부모님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고급지게 음식을 해드리는 남편 모습을 보고 많은 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저와 친정엄마와의 문제였죠. 저렇게 자기 분색에 극진한 자식도 있는데 나는 뭔가 싶었거든요. 제 가정사를 꺼내면 몇 시간도 모자르니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 바람이 났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그 당시 엄마 말을 빌리자면 드디어 자기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했죠. 아빠와 중매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저까지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냥저냥 살고 있었던 엄마는 나중에 말씀하더라고요. 아빠와 사는 게 마치 껍데기와 사는 것 같았다고요. 그러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혼을 했고 엄마는 그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저는 아빠와 같이 산다고 고집을 부려 엄마와는 아주 가끔씩 안부만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아빠는 몇 해 전 돌아가셨고요. 그나마 결혼식 때 혼주 자리에 엄마의 새남편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 점은 감사하네요. 남편도 이런 제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시부모님에게 지극정성인 남편을 보고 같은 여자로서 엄마를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조금씩 서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저도 엄마 집에 놀러도 가기도 하는 등 비록 하하호호 웃으며 지난날을 회상하는 단계까지는 한참 멀었겠지만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인 엄마와 남처럼 지내는 게 제겐 더 아픈 일이었기에 마냥 좋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고통이고 쓰라린 상처를 짚는 일이었는데 어느새 엄마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핏줄이란 게 참 무섭긴 무섭다 싶더군요. 10여 년의 무거운 상처가 치유되면서 새살이 돋아나는데 몇 개월도 안 걸리는 걸 보니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걸 설명했더니 같이 기뻐해 주더라고요. 엄마는 저보다 더 했습니다. 비록 아빠와는 그렇게 관계가 되어버렸지만 저까지 완전히 잃게 될 줄은 몰랐다는 엄마는 지금까지 저를 날마다 그리워하셨었는데 항상 찬바람만 생생 불던 제가 마음의 문을 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한 번 오신 다음부터 연락도 없이 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며 몇 번 찾아왔네요. 엄마가 딸자식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뭐라 하기도 그렇고 했어. 그냥 웬만하면 연락하고 오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한 번은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서 뭐 방송 세팅부터 새로 준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이지 바빴거든요. 근데 하필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물론 전화는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해서 하신 거라 저는 엄마 일단 김서방 집에 있을 거니까 들어가서 있어요. 저도 여기 빨리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혹시라도 배고프면 김서방한테 뭐 좀 해달라 그러고요 라고 하고 남편이랑 엄마가 서로 불편할까 후다닥 정리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참 뭐랄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걸 화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공부를 하는지 안 보이고 엄마는 식탁에 앉아 라면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엄마는 환하게 웃으면서 딸 왔어? 이것 봐라. 김서방이 해준 보실라면이라는데 너도 와서 한번 먹어봐. 참 맛있네. 여기 전복도 있고 많이도 넣어내라고 하시는 순간 전복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는 달려가서 냉장실을 열어봤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지난번에 시댁에 내려가서 해물 누룽지탕을 남편이 해드리고 재료가 좀 남아서 사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먹는다고요. 근데 제가 그 후로 몇 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해주길래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 달이 넘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전복들 이거 오래됐어 버려야겠다 라고까지 한 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로 우리 엄마한테 라면을 끓여준 겁니다. 밥도 아니고 라면을 말이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딱 보니 좀 전에 끓여준 게 분명했어요. 아직 김이 팔팔 나고 양도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엄마를 끌고 나가면서 나오늘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라면 먹지 말고 나가서 고기 먹자 하고 억지로 엄마 데리고 나가서 1등급 한우 대접해드렸습니다. 마음속 내내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리고 엄마와 헤어진 다음 집으로 들어와 남편을 불렀죠. 그 와중에 자고 있더라고요. 멍한 얼굴로 나오길래 차갑게 식은 라면을 가리키며 이거 네가 우리 엄마 끓여줬냐? 하고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그렇다고 대답하는 남편에게 안에 전복 냉장고에 한 달 넘게 있던 거 맞지? 근데 너 저번에 이거 버린다며? 설마 그 버린다는 뜻이 우리 엄마 입에 버린다는 거였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이 갑자기 둘러대더라고요. 뭐 그게 아니고 앞에 마트 가서 사온 거라고요. 택도 아닌 변명에 기가 찬 저는 그래? 그럼 영수증 보여줘봐. 아니면 결제한 거 증거 대보던가. 라고 했고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이었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저는 남편에게 곧장 소리를 쳤습니다. 대가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니까 수작 부리지 말라고. 만약에 네가 이 라면 안에 넣은 전복을 샀다는 증거만 되면 내가 바로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 찧어가며 빌거라고 했어요. 대신에 증거 못 대면 넌 오늘 내 손에 죽는 거라고 빨리 증거 낸스라고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고는 미안하다고 졸려 죽겠는데 장모님이 하도 배고프다고 해서 라면이라도 끓여드린 거다. 근데 라면만 떨렁 내놓기가 좀 민망해서 마침 냉장고 안에 있는 전복이 생각나길래 넣었답니다. 그러면서 꽁꽁 얼었던 거라 괜찮다는 말에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히 남편이 그랬거든요. 이건 못 먹겠다 버려야겠다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 부모님한테는 냉장된 고기조차도 절대 드린 법이 없었으면서 한 달 내내 꽁꽁 얼어있던 전복은 우리 엄마가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다 있나요? 화가 난 제가 자꾸 몰아붙이니 결국 남편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왔습니다. 니네 엄마가 무슨 엄마 자격이 있다고 대접을 하라는 거야. 막말로 남자의 환장에서 바람난 상년이지. 엄마는 깃불.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있던 라면을 그놈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장모되는 분한테 저런 막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욕을 해도 내가 하고 미워해도 내가 미워하는 게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고 감히 우리 엄마한테 상년이란요. 그 길로 이혼 접수하고 짐 싸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신 시아버지께 자식 교육 잘 시키셨다고 늘상 자랑하시더니 알고 보니 반쪽짜리였다고. 자기 부모 소중한 거 알면 남이 부모 소중한 것도 알아야 진짜 백이라는 충고를 하고 끊어버렸죠. 집에는 절대 안 들여보내주니 남편이 전화를 얼마나 해대는지 급기야 학원까지 찾아왔길래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신청했고요. 혹시 무슨 일 생길지도 몰라 집에 친구들 몇 명 불러 한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혼녀 되었고요.
학원도 종로에서 영등포 쪽으로 옮겼고 집도 팔아서 이사했어요. 아무래도 찜찜해서 말이죠. 엄마와는 그때 그 일 이후로 다시 서먹서먹해졌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피줄이 얼마나 강하게 서로 땡기는지 한번 경험했으니 말이죠. 친구들은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단이 났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인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당분간 다시 남자 만날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다시 만나면 진짜 인성 하나만큼은 제대로 검증하고 만나야 될 듯해요. 이번에 제대로 되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아무리 주저리 변명을 늘어놔도 결국 자업자득인 거 잘 압니다. 실수한 만큼 더 악착같이 행복하게 살래요.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린 만큼 2배로 아니 3배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등신 같았던 모질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주셔서